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하는 새로운 펀치홀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는 장착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좀 며칠 동안 써보면서 느낀 게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쓰다 보니까 있는 듯 많은 듯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우리가 이 발표 때 보여줬던 능수능란한 모습을 찾아보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사용 방법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알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설정을 할 때 타이머 부분이 있어서 5에서 10분 이렇게 맞추고 시작 하고 누르면은 이렇게 타이머가 나오죠. 그때 홈으로 돌아가면은 위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역할을 하게 되고 꾹 누르면은 리액트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시간을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고, 클릭을 했을 때는 다시 앱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꾹 눌러서 다시 재기를 해주고, 이때 보시면은 펀치홀의 구조상 이 카메라가 있는 부분과 센서가 있는 부분은 실제로 터치가 불가능하지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일종의 알고리즘 처리를 해서 터치가 된 것처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요것을 뭐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아닌다는 사실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가 있어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음악을 틀면은 이렇게 해서 음악을 틀어보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이게 홈으로 돌아가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음악에 대한 정보를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도 간단히 가능하고, 또 타이머가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성 녹음을 했을 때는 음성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음성 표시가 쭉쭉쭉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딱 불편하다, 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아직 이 애플에서 지원한 앱을 제외한 앱들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마도 애플에서 전 아이폰 앱 게임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 베타 버전으로만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쓸 수 있는 구조를 좀 배포 중인 것 같은데, 조만간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일부 앱들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게임 개발이나 앱 개발할 때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게 우리가 게임 같은 걸 돌릴 때 로테이션이라서 이렇게 좌우가 돌아갈 때 해당 부분들이 원래 실제 오브젝트에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한쪽 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낭비가 좀 많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이폰 13 프로와 과연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존재 유무가 과연 고정적으로 우리가 보통 렛터박스라고 해서 이 곡선 처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 노치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 영역을 아이콘을 배치를 안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얼만큼 공간 낭비가 좀 더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순순툴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고요. 이쪽 링크를 참조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베타 버전을 지금 뿌려놓은 상태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앱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앱 개발을 할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위의 부분에 일정 영역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이 상태에서 지금 지원하지 않는 앱에서도 리액트는 해요. 근데 뭐 지금 쓸 수는 없습니다. 클릭한다고 다시 음성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영역까지는 내려와서 아이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상태의 바들을 배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 영역에 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얼마큼까지 걸치게 되는지 쭉 내려서 보면은 아이폰 14 프로와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제일 밑단까지 됐을 때 약 5.6% 정도의 화면 손실이 발생하고요. 이 경우는 노치에 비해서 대략 1.5% 정도 좀 더 많은 공간 낭비를 유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큰 수치가 아닐 것 같기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UI를 배치할 때 상당히 큰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딱 붙여서 게임 구조상이나 앱 구조상 탑 부분에다가 UI를 배치했을 때 이 공간이 딱 붙어서 좀 어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 유격을 비슷하게 맞춰주게 되는데요. 대략 한 7% 정도의 공간 낭비가 좀 예상이 되고, 노치의 경우는 한 5.6%까지 해도 좀 자연스럽지 않나, 아니면 좀 더 올려서 이 정도까지 떨어뜨려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다이나믹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위 공간이 이미 강제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췄을 때는 좀 더 많은 공간을 우리가 낭비하게 돼서
대략 2.4% 정도의 공간을 좀 더 허비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앱을 개발할 때는 사실 하단에도 UI를 많이 배치하기 때문에 하단의 이 곡선율을 고려해서 보통 렛터박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아이폰 13 프로나 14프로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전체적인 공간 송실이 약 12.1%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내려도 좀 더 타이트하게 한 이 정도 10%, 좀 더 타이트하게 한 14, 그러면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13.4% 정도의 공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앱을 개발할 UI를 배치했을 때는 UI 디자이너의 능력치에 따라서 뭐 반응형 앱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는 폰에서만 요 공간까지 더 쓰겠다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지만, 유지 보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비율이 약간 찌부르뚱해져서 전체적 길쭉한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나 게임 개발자분들이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사용이 못하지만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이 액션 부분을 이용해갖고 화면을 가릴 때 또 실제 게임 요소라든지 주요 요소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화면 전환을 딱 했다. 지금 제가 지금 화면 전환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화면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사실 이렇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여기 맞춰서 또 앱을 대응해서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아이폰 14 프로에서 이 렛터박스를 배치했을 때는 아이폰 13 프로 때처럼 아래쪽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가 없고 거의 유사하게 7% 정도 수준으로 맞춰줘야지 위아래가 그 다음에 좌우를 돌리거나 위아래 돌렸을 때 로테이션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UI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좋은 점이 있고, 아쉽게도 아직은 서드파티 앱들한테 SDK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기능들이 잘 구현이 안 되지만 그걸 잘 활용해서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간 배치상에 있어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임 개발자나 앱 개발자는 사실 아이폰 14 프로만을 위해서 최적화해서 앱을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다른 아이폰 앱들을 다 아이폰 기기를 다 대응해서 앱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